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띄운 악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검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패스트트랙 무엇이 문제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법리 공부해야 돼요. 글쎄요, 방송하면서. 대통령이 변호사다 보니까 예. 일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예. 민정수석이 또 법대 교수다 보니까 네, 그런가 봅니다. 예. 정말 황당한 게 예. 선거법은 그냥 내가 찍은 표가 그대로 반영되면 되는 예. 산수인데 예. 이거를 거의 뭐 수학 공식 16개를 넣어야 되고. 뭐 몰라도 된다. 예, 예, 내가 몰라도 되고. 찍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공수처법은 알아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죠. 더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공포수사처라고 하죠. 공포수사처. 민변수사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과거에 그 안기부가 생각나는 그런 무서운. 뭐 게시타포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정치보위부, 예. 뭐 이제 뭐 중국의 공안, 뭐 보통 이제 거기에 비유를 하죠. 예. 아주 거기다가 네. 살짝 또 이제 검경 수사권을 집어넣어 놨는데 네. 이게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국민들한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준다면서요. 예, 예. 이게 예.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고요. 네. 이건 이제 참여정부 시대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이제 우리 기억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하자마자 네. 왜 했었던 게 이제 강금실 장관한테 그렇죠. 이제 제대로 이제 검사들이 말을 네.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네. 했었던 게 검사와의 대화 뭐 그런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감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검찰 개혁 얘기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죠. 심지어는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와. 예. 그리고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때문에 살해당했다. 예. 그들 얘기하잖아요. 자살했지만. 예.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같은 거, 복수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여서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에는 선거법 부분이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 개혁의 얘기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검사의 직접 수사하는 부분이 제한이 되고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라는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 부분이 이제 검찰이 그간에 수사 지휘를 해왔는데 네.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게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쟁점을 갖고 있는 거가 이번에 검찰 개혁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검찰 없애버리고 경찰로 다 그냥 완결 지어서 재판 넘기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이제 왕조 시대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절대 왕정 시절에 뭐 사또 재판하듯이 그냥 불러다 놓고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예. 하고 뭐 고문할 때까지 이제 거기에 뭐 온갖 이제 그 국문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던 시절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 뭐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근대 입헌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검사제도예요. 예. 예, 그래서 검사가 이제 그 법원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또 피해자들을 대신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법제도의 하나로서 검사가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때 그 절대 왕조 시대에 있었던 때 그리고 이제 그 왜 제국 경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제국 경찰 시대에 경찰의 수사의 과잉 수사, 그 다음에 인권 침해, 고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방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권력이 막강하니까 정치권이 항상
이 정권에서 그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하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두려고 하죠. 네.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전에도 계속 그랬죠. 그게 문제죠. 근데 이번 정권은 너무너무 심했어요. 너무 뭐 심하죠. 아시겠지만요. 네. 적폐 수사한다면서 몇 명이나 끌려왔어요. 그다음에 이잡듯이 뭐 하여간 뭐 나올 때까지 턴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이번에 뭐 대한항공인가요? 거기는 뭐 네. 열 몇 번씩 그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압수수색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13번 이상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아직도 또 할 것 같아요. 예. 나올 한 달에 한 때까지. 번씩 하나 봐요. 그런 압수수색은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금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이 치욕을 참지 못해서 예. 그런 식의 수사는 그런 식의 검찰은 그거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검찰은 분명하게 개혁이 돼야 되고 그런 건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은요 분명하게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거,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과 관련된 인사는 청와대가 할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하게 해주고, 예, 네. 정치권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개혁일 텐데, 권력은 권력대로 다 가지고, 예, 그 권력을 또 감시하려고 또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검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충견들을 늘리기 위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독재 정권의 탄생을 이제 만드는 거고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번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 검찰의 그런 막강한 권한을 이제 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경찰 조직이 막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정보권 갖고 있죠. 치안권 갖고 있죠. 병력이 뭐 12만이다, 15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유신 시대 또는 50 시대 뭐 더 나아가서는 일제 경찰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방 경찰, 그 다음에 국가 경찰 이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경찰, 그 다음에 행정 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관여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는 안 나눠져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자치경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찰의 모습은 과연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과 같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미국의 보안관 같은 거, 그다음에 영국의 왜 이런 모자 쓴 왜 바비라고 이렇게 애칭이 붙은 그런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순찰하고, 그다음에 오마와리상이라는 게 일본에는 오마와리상이 있어요. 7인의 사무라이 혹시 알죠, 영화. 그렇죠.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치경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경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중앙경찰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가 아니고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서는 거기에다가 수사권까지 줘보세요. 게다가 1차 수사를 개시하고요. 종결까지 해버려요. 그럼 막강하죠. 막강하죠. 혹시 범죄도시 보셨어요? 봤어요. 그게 진실의 방 기억나요? 뭐 헬멧 씌우고 막 그러니까요. 그 때리고. CCTV에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한다라고 보장이 있어요? 요즘에 경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죠? 그 드루킹 사건 때. 맞아요. 초기 사건 때 어땠습니까? 이주민 서울청장.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버닝썬. 버닝썬 보세요. 이거 완전 유착관계 지금 이거 뭐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황하나, 박유천도 보면 황하나 마약했는데 1차에서 글쎄 말입니다. 그냥 무혐의 처분 받아버리고. 그런 어떤 유착 가능성, 그다음에 부정부패와의 가능성.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지약 보낸 사건에 강남 경찰서 하는 짓 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이건 죄가 안 된다. 게다가 어떻게 쥐약을 집에 택배로 보냈는데 죄가 안 되는 게다가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경찰 역할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제 처벌 원하세요? 라고 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 본인들한테 안 묻고 처음부터
고발장부터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고발했는데 왜 합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경찰이에요. 그런 경찰에다가 이런 식의 수사권과 같은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게 과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괴물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권에 정말 충실하죠.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정말 충실해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이 엄청난 괴물, 더한 괴물이 있잖아요. 공수처. 공수처. 예. 와. 공포수사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포수사처. 공포수사처. 그 지금 뭐 거기에 무슨 임명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여야 뭐 이렇게 누구 들어가고 국회에서 나온 인원해서 뭐 추천 인원들이 있고 한데 요즘 하는 거 보세요. 그 이미선 헌재재판관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 모든 요소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원들을 임명 강행하는 거로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구도도 이 지금 법안을 보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예. 누군가 하고 싶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립적인 인원이 들어와도 그 조직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공포수사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민변수사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수사권 조정을 해놓고선 이게 어떻게 사법개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죠. 계약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항명하다시피 청와대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각해질 수 있다. 예, 이런 예상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아주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맞잖아요. 네. 그런 경찰 조직에다가 바로 수사 개시권 주고 종결권을 줘버리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그 검찰 제도의 원리인데 그거를 부인해 버렸어요. 네. 그 상태에서는 기본권 침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얘기했던 거고요. 뭐 검찰로서는 자기네들 권한이 이제 약화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전반적인 검찰의 정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소송법에 관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간에도 몇 차례 이제 검찰총장이 들이받는 일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건에 관한 거 개인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조직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고서 청와대 그리고 이 권력을 향해서 이 총장이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거라서 아마 사상 초유의 검난이 되지 않을까. 사상 이렇게 초유의 생각합니다. 검난이 일어날 또 하나가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네. 약속을 했었대요. 지금 이제 확실하게 확인돼야 될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치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실행하면서 패스트트랙 바로 이제 수사권 조정하기로 작년에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 합의를 깼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한마디로 네. 말해서. 예,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네. 검찰이 개혁돼야 될 부분이 많죠. 맞습니다. 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죽여버린다면 이거야말로 또 계약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노무현 때도 조사를 많이 받아봤고 예. 최근도 저도 제가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 네. 조사받을 때 옆에서 이제 네. 뭐 밤샘 조사할 때 옆에 있어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노무현 때인데 패러디 하나 가지고 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경찰이. 근데 경찰은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해서 하려고 막 조사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검찰이 올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봤을 때는 네. 이렇게까지 조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 노무현 당시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검찰이. 네. 근데 만약 거꾸로 지금 이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있는데 청와대가 지금 이 가짜 뉴스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막 허위로 퍼뜨리고 있다. 조사해라. 그럼 이거 다 기소돼서 재판 갈 것 네. 같은데요. 그게 견제와 그리고 균형이라는 그 당시에도 맞아요. 구속영장 네. 쳤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저희가 정권에 대한 비판하면 경찰은 바로 네. 조사해서 별것도 아닌데 구속영장 쳐버리고 네. 일단 집어넣고 지금 제도는 이제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 걸로 공수처법이 지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네. 영장 청구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하는 데서 수사를 개시하는 데서 수사를 꺼낸다면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무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비교적 뭐 전문성도 떨어지는, 물론 전문성 있는 경찰들이 많지만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이 감정 갖고 정권에 충실하게 충견 거기는 노릇을 큰 하겠다고 조직이기 한다면 때문에 그 조직 논리가 작용을 해요. 예.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예. 예. 아, 말이 뭐 정권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뭐 아마 대한민국 그 우파 사회라든가 정권에 반대하는 사회 인사들은 다 아마 기소되거나 다 처벌받고 그 상당수는 깜빵 가고 예,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예, 그렇죠? 확실해지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예, 트로피 그 상태 시대이죠. 이주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들어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조사해놓고 하나도 결과도 없고 말이죠. 요즘 버닝썬도 마찬가지로 예. 예, 황하나 등등등 보면 검찰이 묻어두려고 합니다. 경찰이 이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뭐 검찰도 문제가 있고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법안 같습니다. 아마 경찰 내에서도 양식 있는 경찰관이라면 이 부분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중에서도 현재 권력이 약화되는 거에 그 이제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 어떤 전체 사법제도의 그 근본적인 국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반발하는 쪽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정말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까 아까 말씀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이번에 대반란을 일으킬 거다. 대란이 일어날 거다. 2달뿐이 안 남았다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예. 사표 쓴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예. 사표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서 이제 어떤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2달이지만 그것도 예. 그동안 미적미적 조사 안 했던 것들 제대로 그냥 2달 안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시각도 많고 그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동부에서 하고 있는 손혜원 블랙리스트부터 해서 손혜원 의원 예. 건도 지금 현재 지금 조사 중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따님 문제도 있던가요? 그렇죠. 따님 문제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여전히 뭐 몇 가지 부분들이 있고 김경수 재판과 관련해서 그렇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예. 그러네요. 그 이제 제2의 인물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있고. 예. 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예. 하여튼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정권이 말이죠. 권력을 독식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 예,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여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들고 일어나줘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서로 간에 조그만한 이해는 이제 다 벗어 던지고요. 똘똘 뭉쳐서 이 정권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